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같이 투자하시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10분 내외로 이렇게 영상을 조절하는 편인데 도대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뭐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우리 초보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계속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이 인간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얘기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수익률을 봐야겠죠. 이 국내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가 아직까지는 하나밖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인데 종목 코드는 381180입니다. 근데 얘가 출시된 지 지금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2021년 4월 9일에 출시가 됐는데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해외 주식형으로 들어가고요. 이거를 국내 증권사에서 원화로 매수할 수 있게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들어 놓은 상품입니다. 아무래도 해외 종목을 국내에 상장시켰으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만큼 펀드 보수도 조금 비싼 편입니다. 연 0.49%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률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거부감이 들 정도로 보수가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익률을 보면요. 이제 4월 9일부터 삼성전자 비교를 해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은 약 23%,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럼 둘 간의 격차는 30% 이상이 나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가 항상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말에서 올해 1월까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을 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압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국내 ETF로는 상장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익률 비교할 수 없고요. 확실히 필라델피아 반도체보다는 삼성전자가 그때 당시에는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근데 1월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중순부터 거의 계속 흘러내리기만 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는 삼성전자가 너무 조정을 받는 바람에 수익률이 역전이 됐죠.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5월 중순부터 수익률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지금 당장 8개월만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훨씬 좋아 보이지만 이전에 삼성전자가 더 좋았던 시절이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역전시킬 구간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투자하는 것보다 저는 이 두 종목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주당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닙니다. 현재 12,000원 정도 수준이니까 뭐 갈비탕 한 그릇 값이거든요. 이 갈비탕 한 그릇 값에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30개 반도체 기업을 내가 전부 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30종목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우리가 알만한 기업으로는 AMD, ASML, NXP 반도체, 온세미컨덕터, TSMC, 램 리서치, 마벨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뭐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엔비디아, 인텔,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아마 이 정도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도 있고요.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TSMC는 파운드리에서 경쟁하고 있죠.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 인텔과 경쟁하고 있고 퀄컴과는 협력 관계에 있죠. 퀄컴 모바일 AP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얼마 전에 전량 수주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퀄컴과 한편으로는 경쟁 관계에도 있다는 겁니다. 모바일 AP 설계를 같이 하고 있죠. 퀄컴은 스냅드래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를 설계합니다. 한마디로 퀄컴과는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NXP 반도체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데 삼성전자에서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AMD는 GPU 세계 2위 팹리스 업체인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물량을 준 적이 없지만 향후 삼성전자에게 위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삼성전자와 얽혀있는 정말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와 함께 투자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는 같이 잘 나갈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특히 좋을 때는 삼성전자가 더 치고 올라갈 것이고, 요즘처럼 조정을 받는 시기에는 오히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수익이 더 좋게 나오겠죠. 그러나 최근 10년간 평균을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좋고 더 안정적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미국 주식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렇게 원화로 국내 증권사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더구나 요즘에는 고급 정보들이 정말 공짜로 넘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간 내서 유튜브만 봐도요, 양질의 정보가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이미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은 충분히 검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보분들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요즘에는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어려웠으면 제가 아마 추천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투자하기 쉽거든요. 매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증권사 있죠? 똑같은 어플로 들어가셔서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입력하셔도 이 상품이 뜰 거고요. 그래도 안 뜨면 종목 코드로 381180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달러 환전할 필요 전혀 없고요. 해외 계좌 개설할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 매수하시는 그 증권사에서 그대로 바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원화로 매수하고요. 그냥 원화로 12,000원밖에 안 합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싸죠. 물론 직투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직투가 더 나을 수도 있죠. 달러를 내가 쥐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미국 직투를 하실 분들은 SOXX 또는 SOXQ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SOXX가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됐긴 했는데 최근에 수수료가 더 싼 SOXQ가 새로 나왔거든요. 2021년 6월 14일에 상장됐으니까 이제 막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SOXX와 완전히 똑같지만 수수료를 낮춘 ETF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새로 투자할 거라면 SOXX보다는 SOXQ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당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지금 30달러 정도 하니까 원화로 약 35,000원 밖에 안 하는 거죠.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가 또 있습니다. SOXL이라는 건데요. 이건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3배로 추종해서 만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 오르면 3% 오르고 1% 하락하면 3% 하락하게 됩니다. 4% 오르면 12%가 오르고요. 반대로 4%가 빠지면 12%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반대로 폭락장에서는 완전히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초보분들께는 추천을 드리지 않지만 제한적으로 스윙 단타를 친다거나 장기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도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너무 높은 비중으로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정말 나락갈 수 있는 그런 ETF거든요. 아무리 전망이 밝아도 한번 또 하락장을 맞이하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와는 달리 최근 5년 수익률을 보면 1549%로 굉장히 높긴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동성과 폭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존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5년 전에 사서 가만히 놔뒀으면 1549%의 수익이 났고요. 비교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종목을 한번 또 가져와 봤는데 엔비디아는 같은 기간 1265%, 나스닥 100을 한 배수로 추종하는 QQQ가 228%, 필라델피아 반도체 한 배수인 SOXX가 336%, S&P 500을 한 배수로 추종하는 SPY는 106%입니다. 확실히 한 배수를 추종하는 ETF와는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죠. 물론 최근 5년간은 미국 증시가 아주 좋았던 시기입니다. 반대로 향후 5년 또는 10년간 어마어마한 폭락장이 온다면
수익률은 정반대 양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나스닥이나 S&P 500에 비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당연히 다우존스보다도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아마 이 SOXL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그냥 참고용으로 설명을 드린 것 뿐이고요. 가급적이면 한 배수를 추종하는 SOXX나 SOXQ 또는 초보분들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뭐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런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반도체는 누가 뭐래도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 섹터입니다. 누가 봐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죠. 삼성전자, 뭐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TSMC, 퀄컴, ASML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종목이든 뭐 ETF든 반도체 섹터 자체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꼭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에 너무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어느 정도 비율로 섞어주시면 아마 더 든든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저는 실제로 그랬거든요. 제가 실제로 삼성전자에 몰빵도 해보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분산 투자를 해본 결과 분산 투자를 할 때가 수익률도 더 좋았고 좀 더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미국 주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과거 수익률을 봐도 그렇고 앞으로의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 미국 주식은 반드시 투자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선택지를 많이 드리고 싶고 스스로 판단해서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